그냥 보기만 해도 아우 복잡해 보이고 그냥 하기 싫어요. 되고 있어? 네. 잘하면 어려운 거 없어? 아이한테 좀 몹쓸 말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. 사실 엄마가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신 거예요.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, 스포츠 역시 아이들의 관심이 참 높았는데요. 저희가 이 지난주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 스포츠와 수학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정말로 반응이 뜨거웠어요. 아, 그렇죠. 뭐 뜨겁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데웠다라고 해주죠. 그 정도였어요. 아야, 아주 네네. 그냥 뭐 열기에 아주 제가 데웠을 정도로. 근데 그게 제 아이디어였잖아요. 그죠?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좀 길게 좀 디테일하게 좀 칭찬을 해주세요. 그래요. 뭐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내용을 풍성하게 꾸며주신 건 선생님들이 다 해주셨지만, 네. 아닙니다. 저의 이 99%의 노력과 선생님들이 1%의 영감 때문에. 네. 반대 아니에요? 1%의 아이디어와 99%의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정말 풍성한 시간을 저희가 좀 꾸려드렸죠.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. 네네. 근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역시 모든 스포츠에는 수학이 녹여져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그렇죠.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전략을 고민하는 선수들이나 그 관람하는 학생들이나 이걸 보면서 다 즐기려면 그런 전략적 사고 혹은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, 이 쇼트트랙만 하더라도 몇 명이 출전하느냐, 아니면 뭐 단거리냐, 아니면 장거리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전략적인 행동, 그리고 뭐 트랙 설계라든지 이런 빙질, 설계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걸 잘 만들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도 자녀들분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면 될까? 저렇게 하면 될까?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스포츠와 수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꾸며 볼 텐데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? 오늘은 일단 제 얼굴을 부담스럽겠지만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시고. 네. 굳이 클로즈업 또 잡아서 왜, 네. 그래서 해야 됩니다. 잘 그래요? 보세요. 승현! 승현! 자, 느낌이 좀 오시죠? 네, 뭔지 너무 알 것 뭔지 같아요. 아시죠? 네. 자,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뭐 우리 김연아 선수, 윤성미 선수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. 특히 뭐 동계올림픽 그 얘기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. 또 마침 또 우리 세식 선생님께서도 이 쇼트트랙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. 여러분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무엇인가요? 저는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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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바로 올림픽 컬링 종목의 역사를 바꾼 한국 여자 컬링이 떠오르는데요. 대부분 컬링에 대해서 긴 빙판에다 돌 쓱 밀어서 솔로 문지르는 게임 아니야? 쉬워 보이던데?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? 저도입니다. 그런데 지난 동계올림픽의 컬링 경기들을 생각해보면 이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는 접전을 벌인 경기가 많았잖아요. 장담하는데 컬링은 절대 툭 던져서 쓱 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즉 단순하게만 보이던 컬링 경기 속에 바로 선수들의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전략이 숨어있다는 사실. 컬링 경기장에서 하우스로 불리는 표적의 정중앙을 티라고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컬링은 이 티에 가장 가깝게 스톤을 놓는 팀이 득점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 처음 샷이 대부분 하우스 근처에 못 가서 멈추곤 하죠. 이건 실수가 아닌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가드라는 겁니다. 점수를 따야 하는데 왜 이런 전략을 하는 걸까요? 네, 가드는 우리 팀의 스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 스톤의 진로를 방해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. 가드 스톤을 쳐서 상대의 스톤을 쳐내거나 우리 팀 스톤을 중앙으로 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가드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인데요. 한일전 때
엑스트라 엔드 후반 마지막 샷을 하는 우리 김은정 선수는 일본의 가드를 피해가는 전략으로 하우스 중앙 쪽으로 스톤을 이동시켰던 거 기억나시죠? 이런 샷을 만들기 위해 한국 여자 컬링팀은 스톤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위치와 경로를 결정을 하고 스톤의 방향, 각도, 속도 등의 계산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전술을 쓸지 한 수 앞까지 생각하는 수학적 분석력까지 동원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. 그 결과 절묘한 샷으로 하우스 중앙에 스톤을 놓으면서 일본을 이긴 한국 여자 컬링팀! 야, 그때 그 감동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.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컬링을 해보면서 이기기 위한 수학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요? 수학에 대한 흥미도 덩달아 늘어날 겁니다.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민지였습니다. 네, 스포츠와 수학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컬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컬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아니 왜 돌을 저기다 세워놓는 건지 힘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었거든요.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전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전략 뒤에는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컬링 안에는 더 많은 수학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둑처럼 컬링도 이 한 수가 굉장히 네. 중요한 게임인데요. 아까 이리 씨 이야기한 것처럼 가드가 상대편이 샷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야말로 가드하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것을 또 공격으로 바꾸어 역이용을 할 수가 그렇죠. 있는데요. 아주 유명했던 게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컬링 준결승 5엔드전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왔었죠. 김선영 선수가 이 가드를 팍 쳐버리거든요. 네. 가드를 치면서 이 상대편 스톤이 다른 스톤을 또 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스톤만 들어가게 되고 네. 상대편 스톤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. 그 장면 맞아요, 기억이 맞아요. 나요. 기억나시죠? 거기 탁 부딪히면서 탁탁탁 하면서 어떻게 절묘하게. 막 소름 끼쳤던 그 장면 생각이 나네요. 다시 한번 해봐요. 탁 치면서 탁탁탁 네네. 이게 순식간에 벌어져요. 이거 뭐 자료 화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잘했나요, 진짜. 그러니까 이제 가드가 있으면 컬링을 할 때 좀 휘게 만들어서 이걸 피해서 하는데 이거 아주 이게 정면 승부를 한 케이스인 그래요. 거죠. 이걸 보다 보면은 이 얼마나 큰 세기로 혹은 어떤 각도로 그렇죠. 들어가야 하냐 이런 것도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투구를 하는 샷을 하는 사람만 또 중요한 건 아니죠. 옆에 막 빗자루 우리 아이들은 빗자루 쓴다고 그러거든요. 영미 선영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스위핑. 맞아요. 스위핑. 스위핑을 할 때도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스위핑을 할 때 요거 닦으면 좀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세게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스위핑하는 선수들도 이거의 마찰력은 또 어떻게 될까? 얼마나 이제 어떤 방향, 어떤 횟수, 네. 그리고 이 솔의 부름의 그 압력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컬링에도 정말 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맞습니다. 이렇게 닦는 것도 중요한데 네, 이 돌도 중요하죠. 네. 제 스톤이 19.96kg 이하로 제작되거든요. 이제 이렇게 제작되는데도 사실 이 스톤이 얼마나 충분히 미끄러지고 네. 또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지 충분히 수학적으로 고려해서 제작된 그 무게라고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 컬링에선 이 공을 누가 후공을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한 점짜리 그런 박빙의 순간에서 우리나라가 후공입니다 하면서 해설자가 막 좋아하는 네. 그런 부분 보셨을 거예요. 이런 부분도 보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특히 그 준결승 7엔드 때 우리나라 그 선수가 다득점이 어려워지니까 일부러 이 공을 없애버리는 거죠. 네. 그래서 무득점으로 마무리해서 8엔드에서 후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어요. 그렇죠.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. 볼 수 있죠. 이런 이제 경기 매 순간마다 이 스포츠는 전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 컬링은 그 선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뭐 친구 관계나 뭐 자매 관계 그러니까요. 이렇게 된 선수였잖아요. 근데 외국에는
그 장모님하고 사이로 구성된 팀도 있어요. 오, 진짜요? 근데 아직까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팀은 없습니다. 아. 그거 쉽지 않아요. 그건 네, 아직까지도 그건 좀 쉽지 않을 수도 당분간해도 있네요.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 그 혈연 지연 관계가 있으면은 네. 뭔가 이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건가? 아. 이런 것도 좀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요? 수학적 분석은 어렵지만 그냥 이게 감각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느낌으로? 같아요. 예, 뭔가 텔레파시가 통할 수도 있고 예. 그 마음 아니까. 마음 알지? 말 안 해도 아는 뭐 이런 게 네.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족 간에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하고도 스포츠를 직접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. 컬링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당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. 예, 뭐 가족 스포츠로서 이제 건전 스포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요. 사실 당구하면 3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사구에서 벽을 한 3번 정도, 3번 이상을 맞으면 이제 되는데 그걸 계산하려면 입사각과 반사각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해야 당구의 어떤 각도 계산을 잘해야 길을 알 수 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네.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그 늘 한 2% 정도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아니 확실히 2%만 부족한 건 맞나요? 22%. 그래요, 네.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어요. 음. 이 각도 계산법을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저 당구장에 김세희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각도 계산법을 네. 완벽하게 배우면 저도 이제 당구의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수학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게요? 예, 그러니까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회전력 그리고 뭐 이렇게 모아치는 거 혹은 기술 혹은 두께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고 그래야지 잘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잘 치는 사람들은 이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를 또 보기 때문에 자, 나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실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을 어디에다 위치시켜 놓으면 내 다음 사람이 못 치도록. 네. 예,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다 포함되어서 치는 것이지 뭐 길만 안다고 각도만 안다고 이 당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. 네.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서 회전력과 두께와 밑을 치느냐 위를 치느냐 네.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. 아니 이렇게 수학적으로 좋은 기능이 많은데 네.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 가게 했는지 못 가게 했는지. 이해가 안 되네요. 아, 그러다 다른 길로 빠질까 봐.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리 씨가 고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요? 그냥 포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노력하면 같아요. 되죠. 노력하면. 근데 저희가 수학을 정말로 좀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놀이 수학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진짜 이 스포츠를 놀이로 접근을 했다가 수학으로 탁 연계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직접 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관심을 끌릴 수 있는 방법은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, 선생님. 그렇죠. 아무래도 수학과 관련된 스포츠 하면 이제 야구를 네.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우리 수다학에서 야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배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네.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그 진영에 공을 내려 꽂아야 되는데 이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에서 가까운 데서 공을 칠수록 훨씬 득점할 확률이 높다 그래요. 이유는 네트에서 멀리 칠 때와 가까이 칠 때 그 공격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건데 네트에서 이제 1m 거리와 3m 지점에서 공격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좌우로는 한 6도 정도, 네. 또 상하로는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3m보다는 1m 지점에서 공격을 할 때 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지점에 공격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네. 그리고 그 배구는 또 세터 노름이다 이런 말이 또 있는데 세터가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. 세터가 어떤 공격을 누구를 이용해서 해야겠다 이것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번에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이렇게 났을 때 그 세터도 수학적 분석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아니 네.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 뽑을 때 수학 박사 중에서 세터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운동도 자네 수학 잘하는 잘하나? 네, 네. 세터 보지 않겠나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운동도 진짜요?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면 아주 베스트겠지. 네. 근데 이제 경기에서는 그 직관이겠죠. 아무래도 직관이 중요한데 이 직관을 키우는 것도 데이터라는 겁니다. 네. 예, 뭐 태클도 없고 가로채기도
없잖아요, 배구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상대팀이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이 방향과 종류 혹은 공격의 종류를 좀 알고 블러킹을 했을 때의 장단점 혹은 리시브 형태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을 하면 좀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포츠는 수학과도 연관이 좀 많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.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체력도 길러주고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도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